자, 채연이는 더군다나 잘 봐야 돼. 이게 그대로 시험 나오잖아. 근데 내일 보냐? 네. 그럼 보자. 자, 첫 번째 뭐냐? 광선 추적법이 있어. 자, 저거는 보면, 자, 볼록 렌즈는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실제로 물체를 보는 게 아니야. 뭘 본다? 상을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즉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을 보자. 상을 보면 나 어제 친구 만나갖고 어제 7시부터 술 먹어갖고 1시 12시 반까지 먹었어. 걔가 집에 안 가. 아우 씨 짜증나죠. 오늘 학원 10시에 일어나갖고 학원에 12시까지 왔지. 뒤지는 줄 알았어. 지금 좀 살만하다. 진짜. 아까 치면은 몸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 근데 얘들도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게 좋다. 아직 먹을 일. 옛날에 이제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올림픽 상암 축구장 있잖아. 거기에 밑에 보면 그게 있어. 홈플러스 같은 게 있어. 거기를 가려고 딱 이제 여자친구하고 이제 지하철 탔는데 딱 타자마자 밖에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 여기가 없어. 근데 갖고 빨리 앉으려고 들어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막 저녁인데 이렇게 그때가 9시가 넘었다. 그래갖고 여기가 누가 자기가 먹은 걸 확인해 놨어. 근데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저쪽으로 갔지. 반대쪽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문 열리자마자 막 튀어오는 거야. 자리 비었다고. 그러더니 거기를 밑에도 안 보고 그 사람은 갔나 봐. 아이고. 고 발라가 넘어지는 거야. 넘어져 버린 거야. 넘어지는데 뒤로 넘어진 게 아니라 또 돌다가 앞으로 딱 한 거야. 그래갖고 막 어기적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다 해버렸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쪽팔리니까 빨리 나가려고 했어. 근데 문이 닫혀버렸어. 그 사람 그 창문 보고 계속 서 있다가 다음 정거장 되니까 빛의 속도로 뛰어나가 버렸다. 진짜. 자, 봐봐. 볼록 렌즈라는 거는 봐봐. 렌즈라는 건 라틴어로 시간 뜻이야. 시약같이 생겼잖아. 볼록 렌즈가. 근데 볼록 렌즈는 봐봐. 이렇게 광축이 있어. 광축이 있고 렌즈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 렌즈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렌즈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심점까지가 원의 중심까지가 초점거리의 2배야. 그래갖고 이렇게 모아놓은 게 뭐냐? 볼록 렌즈야. 옆에 그림 나왔잖아. 여기 봐봐. 266페이지에 볼록 렌즈는 두 개의 원이 겹쳐진 부분과 같이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두꺼운 렌즈다. 그러니까 빛은 렌즈가 두꺼운 쪽으로 걷죠. 무조건 굴절한다. 렌즈는 굴절 이용한다. 그러면 얘들이 광축하고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어디를 지난다? 얘들아? 초점을 지난다. 광축하고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어디를 지난다고? 초점을 지난다. 그리고 중심으로 들어간 빛은 직진한다. 이게 뭐야? 평초야.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초점을 지나고, 그리고 중심 직진이야. 중심을 행해가는 건 직진한다. 그러면 얘도 광축하고 나란하게 가니까 어디를 지나?
초점을 지나야 돼. 광축하고 나란하게 가면 어디를 지난다고? 초점을 지나야 돼. 이렇게. 이해됐니? 네. 그러면 여기가 초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렌즈하고 이 초점 사이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초점 거리인 뭐가 되는 거야? 스몰 f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요거 얘가 초점이고 이게 광축이란 말이야. 이해됐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직진한 빛은 초점에 보인다. 어? 그리고 보면 이제 그리고 반대로 야 초점에서 나온 빛은 어떻게 된다? 직진한다. 예? 초평이야. 뭐라고? 초점에서 나온 빛은 뭐 한다고? 직진한다. 이렇게. 초점에서 나온 빛은 직진한다. 이해됐어? 네. 그리고 광축 중심 직진이고 이거는 이해됐지? 초점에서 나온 빛은 뭐라고? 직진은. 직진한다. 이해됐지? 네.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와. 그러면 이제 광선 추적법이 있어. 우리가 광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 거야. 광선 추적법은 뭐냐? 야, 요새 중2가 이번에 시험 범위가 이거야. 렌즈하고 거울이야. 그러면 볼록 렌즈는 누가 똑같냐면 상이 생기는 게 오목거울하고 똑같아. 오목 렌즈는 누구하고 똑같아? 볼록 거울하고 똑같아. 이렇게 되나? 근데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면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야? 상을 보는 거야. 물체는 직접 보는 게 아니야. 근데 이때 상이 실상이 생기고 허상이 생긴다. 우리가 눈으로 구별을 못해. 언제 실상이 생기고 언제 허상이 생기는지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그려보면 광축 먼저 그리고 렌즈를 나중에 그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초점이야. 초점이야. F고 여기에 물체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 말했지. 첫 번째 광축의 나란한 밑은 어떻다? 뭐다? 평초다. 나란한 빛은 어디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 초점을 지나. 그리고 뭐야? 뭐다? 중심 직진이다. 중심 직진이야. 그러면 상이 이렇게 생기겠지. 이해되니? 네. 상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금방.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자, 렌즈의 중심을 향하는 빛. 빛이야. 얘는 중심 직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점을 지난 빛은 뭐 한다 얘들아? 직진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야 모였지. 근데 빛이 실제로 보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무슨 상이야? 실상이야. 근데 거꾸로 했잖아. 무조건 실상은 도립 실상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뭐야? 초점을 향하는 빛은 직진한다.
그랬을 때 얘들아 이 거리가 뭐다? 이 거리가 뭐야? 초점거리 F야. 그리고 이 거리가 뭐야? 물체하고 거울까지 거리, 그 거리니까 스몰 a. 그리고 상하고 그 렌즈하고 거리를 스몰 b라고 해. 이해됐니? 그러면 자 와, 야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빛이 실제로 모여 만든 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 실상이라고 그래. 실상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너 잠오지. 저요. 뭐냐 저기 윤찬 잠오지. 아니요. 어? 갖다 줄까? 아직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갖다 줄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봐. 그리고 연장되는 빛을 갖다가 렌즈의 왼쪽에서 빛이 만나지. 거기는 빛이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지. 왼쪽에 생기면 연장해서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생기면 뭐다? 허상이야. 빛이 실제로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허상은 뭐다? 똑바로 서 있어. 정립허상, 도립실상이라고 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세 가지 빛의 진행 방향을 추적하다 보면 어디에서 빛이 만났는지 보인다. 만나는 곳에 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세 가지 빛의 경로하고 경로가 광선 추적법이다. 근데 선생님 말했지. 이거는 뭐로 정리할 수 있다? 광선 추적법은 평초. 평초는 뭐야? 광축과 평행한 빛은 어디를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 그 다음 초평이 있어. 초점을 지나는 빛은 뭐한다 얘들아? 평행하게 진행한다. 광축과 평행이냐? 평행. 행이지. I지. 네. I지. 계속 여기로 썼네. 평행. 평행. 그리고 중심 직진이 있다. 광선 추적법은 3개다. 중심을 지나는 빛은 직진한다. 이거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번에 배울 걸 갖다 그리라는 거야. 이제 자 준비하라 했잖아. 지현아. 그러니까 이거 그리라는 거야. 자, 물체의 위치에 따라 볼륨 이제 상이 다르게 생겨. 이걸 해보자 한번. 세 번째, 물체의 상에 따른 물체의 위치에 따른 볼륨 렌즈의 상을 보자. 배고파. 뭐 좀 먹어야 되겠다. 거지가 되버렸다. 자, 세 번째, 볼륨 물체의 위치에 따른 볼륨 렌즈의 상이다. 상이 있어. 자, 보자. 그러면 봐라. 이렇게 쓰면 돼. 그리면 돼. 제일 먼저 광축 그리고 볼륨 렌즈를 그려. 그 다음 초점을 정하고, 그리고 초점거리에 2배가 되는 중심점 5점을 한다. 그럼 이게 F란 말이야. 그러면 잡아 얘가. 그러면 또 초점을 정리해 여기다가. 그러면 보자. 광축이야. 제일 먼저 야
EF인 지점보다 더 멀리 있어. 여기가 EF지, 여기가. 5점이 EF야. 어? 그러면 멀리 있지. 멀리 있지. 그러면, 야, 광축, 첫 번째. 광축을 지난 빛은 뭐 한다? 얘들아? 광축을 지난 빛은, 평행한 빛은 초점을 지나야 되지. 평초야. 평초야. 그 다음. 야. 직진한 빛은 어떻게 돼? 렌즈의 중심으로 지나는 빛은 뭐 한다? 직진한다. 직진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냐? 얘가 여기에 선이 생기지. 근데 실제 물체보다는 더 커. 확대된 뭐가 돼? 도립실상이 생겨. 확대된 도립실상이 생겨. 그리고 뭐 이것까지 그려도 되는데 그리지 말자. 그리고 자, 첫 번째는 EF보다 먼 곳이야. 먼 곳에는 뭐가 생긴다? 확대된 도립실상이 생겨. 그리고 딱 EF 5점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달라지지. 아유, 그렇지. 엄마? 내가 왜 이렇게 그랬지? 잘못 그랬지? 이거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딱 물체의 크기와 같은 뭐가 생긴다? 도립실상이 생긴다. 물체의 크기와 같은 뭐가 생긴다? 도립실상. 그리고 이제 EF하고 F 사이야. 그러면 뭐가 된다? 축소된 뭐가 생긴다? 도립실상이 생겨. 축소된 도립실상이 생겨. 그러면 봐. 축소된 도립실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니?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오, 왜 그렇게 그렸냐 내가? 잘못 그린 거 같지? 뭔가 잘못 그린 거 같지? 그러면 그렇지. 뭔가 잘못 그린 거 같지? 자, 봐봐. 아이씨, 어쩐지 잘못 그랬어. 잘못 그랬어, 선생님이. 잘못 그랬어. 자, 봐봐. 잘못 그랬어. 뭐냐면 잘못 그랬어, 선생님. 어쩐지 이상하더라. 봐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잘못했어. F야. 얘가 5점이야. 얘가 F 다시 해봐. 그러면 자, 봐봐. 여기 EF보다 더 큰 데는 어떻게 돼? 직진한 빛은 초점을 지나. 초점을 지나. 그리고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직진하지. 이게 제대로 된다. 봐. 뭐가 생기지? 축소된 도립실상이 생기지. 그리고 자, 5점에 있다. 5점은 뭐라 했어? EF인 지점이 있지. 초점거리에 2배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바깥쪽으로 가야 되니까 딱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에 얘가 1이라 그러자. 얘가 2라 그러자. 그럼 얘가 1 얘가 2 물체와 크기가 같은 도립실상이 생겨. 이해됐지? 그러면 EF하고 F 사이야. 그러면 얘가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뭐가 생기지? 확대된 도립실상. 그렇죠.
3-가 여기 있지. 확대된 도립실상이 생기지. 이해됐지? 그 다음 F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F에 있으면 애들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왜? 벌어져 버려. 그러니까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둘이가 거의 평행하단 말이야. 평행하니까 만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상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근데 좀 안으로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돼? 자, 얘도 여기서는 더 벌어져. 여기서는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얘들을 연장해봐. 연장해봐. 여기서 만나버리면 뭐니? F 안쪽은 확대돼 뭐가 생긴다? 3, 4, 5, 5지. 그러면 3, 4는 안 생기고 5-가 여기 생기지. 확대된 정리과상이 있는 거야. 이해됐지? 종합해보자. 첫 번째 1번은 자 A가 무엇보다 크다? EF보다 커. 얘는 축소된 도립실상이야. 발바닥이야. A가 EF보다 EF야. 그러면 뭐다? 크기가 같은 물체와 크기가 같은 도립실상이지. 이해됐지? 그리고 세 번째 A가 EF보다는 작고 F보다 크면 뭐야? 저 확대된 뭐가 되든 도립실상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A가 F면 상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그 다음 F가 A가 F보다 작으면 확대된 뭐가 생긴다? 정리과상이 생긴다. 이해됐지? 그러면 방선 추정법은 다 끝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EF보다 A가 커버리지. 그러면 축소된 도립실상. EF이면 물체와 크기가 같은 도립실상. EF하고 F 사이면 확대된 도립실상. 그리고 F이면 상이 안 생겨. 나란하게 정리해 버리니까. 그리고 F보다 작으면 뭐냐? 확대된 정리과상이 생긴 거야. 끝났지? 네. 모른 적 없지? 네. 이해됐죠? 그리고 됐고요. 그러면 봅시다. 이제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볼록렌즈 이용이 있다. 볼록렌즈 이용이 있어. 볼록렌즈는 어디 이용하냐? 봐라 얘들아. 넘겨. 218페이지. 볼록렌즈에 이용이 있어. 그림을 내가 봐도 잘 그렸네. 그렇지 않냐? 보자. 발바닥. 자, 볼록렌즈에 이용이 있다. 볼록렌즈 이용에 망원경하고 현미경이 있지. 자, 망원경 같은 거는 봐라. 이렇게 생겼잖아. 굴절 망원경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망원경이 있지. 그러면 대물 렌즈가 상을 맺히게 돼.
상을 맺히게. 그리고 저반 렌즈는 볼록 렌즈인데 상을 확대해. 그래갖고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게 만든단 말이야. 이해됐어? 대물 렌즈인 볼록 렌즈는 상을 맺히게 해. 그리고 저반 렌즈는 뭐? 이 상을 확대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한다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망원경이나 현미경은 여러 개의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대물 렌즈가 상을 저반 렌즈에서 물체가 되도록 물체를 크게 확대한다. 허상이다. 얘는. 그리고 돋보기 많이 쓰이지. 돋보기란 게 뭐야? 볼록 렌즈지. 그 작은 글씨를 크게 보이는 거. 정리 허상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 똑바로 서 있잖아. 야, 돋보기 보면 가까이 되면 확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정리 허상이지. 확대된 정리 허상이야. 이해됐지? 네. 그리고 VR 기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내부에 작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이미지를 볼록 렌즈로 확대하여 사용자의 눈앞에 가상의 큰 화면을 제공하지. 얘도 정립 허상이다. 야, 확대된 정립 허상이지. 그리고 빔 프로젝트도 뭐야? 그 영상 정보가 담긴 빛을 볼록 렌즈로 확대하여 스크린에 비추지. 얘는 실상이야. 얘는 실상이다. 거꾸로 해가지고 도립 실상으로 만든 거지.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원래대로 되잖아. 그리고 이게 포토 리소그래피가 있어. 포토 리소그래피가 있어. 포토 리소그래피가 있어. 포토란 건 사진이잖아. 그리고 리소는 뭐야? 틀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래피는 그리다, 새기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진에 기판에다가 무늬를 새긴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포토 리소그래피는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로서 잡아라. 볼록 렌즈가 축소된 실상을 맺히는 현상을 이용하여 반도체 공정에서 정밀한 소자와 회로를 구현하거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각막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야, 회로 기판에 볼록 렌즈를 이용해갖고 매우 작은 패턴을 만드는 반도체를 제작하는 과정이야. 그래가지고 회로 기판에 반도체를 새기는 것인데 이것을 기계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새기려면 정밀하지 못해. 우리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빛을 가지고 정밀하게 회로 기판에 새기려고 할 때 하는 제작 과정이다. 자외선을 쬐요. 광원에서 자외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서 웨이퍼 위에 실상을 새긴다. 생기게 한다. 그러면 광광액을 묻힌 웨이퍼는 빛이 도달하면 광광액은 색이 변해. 그래갖고 색이 변하는 부분과 빛이 도달하는 부분은 색이 변해. 빛이 안 도달하는 부분은 색이 안 변해. 이해되니? 그러면서 이걸 식각 과정을 거쳐. 깎아내. 그래갖고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정기적 성질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회로를 만든 거야. 또 층층이 만들어. 그래갖고 좋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가지고 자외선에 의해 포토마스크가 그 기판에 새겨지는 거야. 이해됐지? 자, 알아? 주요 반도체 공정을 말아. 자, 웨이퍼를 준비해. 규소봉을 이런 원주형 봉을 갖다가 잘라 갖고 둥그런 원판을 만들어. 웨이퍼 기판을 만든다. 웨이퍼 위에 산화반을 형성하고 뭘 발라? 강강액을 발라. 그러면 웨이퍼 위에 회로도 새기기. 채원이 안 되겠다. 채원아, 저기 뭐야? 하나 줘. 2개 줘. 나 뭐가 나온 거야? 15. 그러면 좀 잠깐단 말이야. 지금 편하게 보려고 이렇게 날라리 세워놨어요. 자, 봐봐. 웨이퍼에 회로도 새기기. 회로도가
버려진 마스크에 빛을 비추면 볼록 렌즈로 축소된 회로들을 웨이퍼에 새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빛이 이제 현상 및 시각이 된다. 뭐냐면 현상에게 빛이 되지 않는 부분에 감광액을 제거해. 그리고 식각의 과정을 통해서 감광액이 없는 부위에 산화막을 제거하는 거야. 식각이 깎아낸다는 거야. 그리고 불순물이 주입하고 배선력을 한다. 웨이퍼에 의해 불순물 이온을 갖다 주입하여 전기적 성질을 지니게 한다. 야, 순수 반도체는 전기적 성질이 없어. 전류가 안 흘러. 왜? 원자가 전자가 8개가 돼버리니까 옥텟 기준이 만족해버리니까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소량의 불순물을 넣어.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은 도핑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전류가 흘러. 전기적 성질이 변한단 말이야. 그리고 금속 배선을 연결하여 개별 칩을 테스트한 뒤 외형에 입혀 제품을 만든다. 즉, 옆에 봐라. 반도체 공정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설계된 회로들을 새겨 미세 전기 소자들로 구성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이다.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회로들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공정 과정에서 볼록 렌즈가 포함된 광학기기 포토 리소그래피를 이용한다. 그리고 산화막과 감광액은 말한 산화막은 웨이퍼 표면을 보호하는 막이고 감광액은 빛이 노출되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액체야. 그리고 아까 처음에 위에 보면 빔 프로젝트에 의한 스크린에 생긴 상은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긴 것으로 실상이다. 나머지는 다 허상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219페이지 한번 풀어봐. 219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발바닥이. 발바닥이. 집에 걸어가셨어요? 집에 걸어가셨어요? 아니, 지금 발이 부었는가 발바닥이 아프다. 야, 윤찬이는 너 투과목 안 하고 2학기 때 화하고 생물 하냐? 네, 저 화학 생물이요. 화학 생물 하지. 두 과목이 아마 3학년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 이상한 학교야. 이상하게. 너 따로 해야 되겠다. 아니다. 2명이서 하면 되지. 월요일날 대건고 한 명 와. 송도윤? 3학년 거 선택을 뭐냐?
답도 맞춰봤어? 네. 그다음 보자. 야, 너 227페이지까지 다 풀어와. 너 다 풀고 있어? 네. 너 풀어? 다 풀었어? 자, 보자 이제. 228페이지 빨리 보자. 우리 문제 빨리 풀고 오 추워. 씨. 오늘 31도 넘더라. 네. 아까 전에. 와, 진짜 나는 그래서 창을 보면서 5월 말인데 6월 초인데 왜 이렇게 덥냐 그랬다니까. 자, 보자. 이제 뭘 보냐면 얘들아 이제 뭐가 있냐. 이제 비례 이중성이야. 자, 비례 이중성은 뭐야?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고 무엇도 갖고 있다?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게 빛이 이중성을 띈다는 거야. 근데 이중성을 띠는데 이것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야 돼. 둘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다. 어? 이해됐어? 네. 보자. 그래서 좋은 소식. 오늘은 한 9시 20분이나 빨리 끝낼 거야. 빨리 끝낼 거야, 오늘 좀. 좀 빨리 끝낼 거야. 그거보다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어. 자, 보자. 비례 이중성 보자. 비례 이중성은 보자, 얘들아. 잘 봐봐.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게 거의 다 끝날 수도 있어. 자, 보자. 이제 뭐가 있냐? 비례 이중성은 옛날부터 빛은 입자의 성질을 띈다. 입자성이 있었어. 어? 이건 누가 주장했다? 빛은 미세한 입자의 흐름이다. 뉴턴이 주장했다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17세기만 해도 뉴턴의 힘이 엄청나게 셌단 말이야. 그래갖고 입자성으로 기울어졌어. 근데 그 뒤에 이제 빛의 번성에 대해서는 17세기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탐구했는데 빛은 파동성을 띈다. 응? 하고 주장한 사람들은 누구야? 영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또 영하고 허이언스 또 누가 있냐면 맥스웰이 있어.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갖다가 밝힌 사람이야. 근데 이때 영이 17세의 영이 이중관리 설립에 의한 간섭 문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간섭이 생겼다는 건 빛은 뭐다? 파동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파동설로 굳혀졌어. 그래갖고 무게추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중 설립에 의한 빛의 간섭 문제를 발견했어. 그러면서 파동설로 굳혀졌는데 뭐가 나왔다? 광전 효과가 나왔어. 광전 효과가 나왔어. 광전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자, 광전 효과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야? 응? 헤르츠야. 그리고 이 광전 효과를 갖다가 설명해 준 사람 누구야? 증명한 사람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야. 광량자설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전 효과라는 건 뭐냐? 봐라. 금속 표면에 뭘 써? 빛을 쐈어. 그랬더니 뭐 같은 게 나왔다? 전자 같은 게 나오는 게 광전 효과야. 응? 이게 광전 효과야. 자, 이거는 광전 효과는 누가 발견했다고? 헤르츠가 발견했어.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금속 표면에 자외선을 갖다가 비춰줬더니 전자가 방출됐어. 근데 전자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방출된다는 걸 미루어 증정했어.
근데 이렇게 생각했지. 전자는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원자에게 구속이 돼 있어. 근데 빛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전기적 인력을 끊어내고 전자가 방출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걸 이 사람은 헤르츠는 못 밝혔어. 누가 밝혔어? 아인슈타인이 밝혔어. 근데 자 봐봐. 파동설의 관점에서는 파동설의 관점에서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해줬어. 근데 설명이 돼 안 돼? 안 돼. 봐봐. 선생님이 저번에 뭐라 했냐 얘들아. 파동은 뭐라 했어? 정의가 진동이 매질을 통해서 주변으로 전달되는 걸 했어. 그러니까 매질은 이동 안 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뭐만 전달하는 거야?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하고 관련된 놈이 누구다? 진동수, 진폭이 관련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동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얘들아 빛마다 진동수가 다 틀려.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는 종류를 결정해. 진폭은 뭐? 세기를 결정해. 밝기를 결정한단 말이야. 빛의 밝기를 결정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봐봐. 이렇게 파동이 있잖아.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지. 응? 얘는 뭐야?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아. 그런데 이제 파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빛을 비추었어. 전자가 방출이 안 됐어. 그러면 에너지를 키우면 되잖아. 뜯어내는 에너지를 키우면 되잖아. 전자가 전기적 인력을 갖다가 끊어내면서 끊어내려면 뭐가 커야 돼? 에너지가 많아야 돼. 빛 에너지가 많아야 돼. 전자가 전기적 인력을 끊어내려면 빛 에너지가 커야 돼. 그러면 즉 진동수가 커야 돼. 여기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어야 돼. 그때 전자가 방출이 되는 거야. 이때 우리가 이 금속의 진동수, 특정 진동수가 뭐냐? 한계 진동수야. 금속의 특징이야. 금속마다 한계 진동수 다 틀려. 이게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봐봐. 이때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가 50을 이따위로 쓰면 특정한 진동수가 있어. 이거는 금속마다 다 다르다. 그래갖고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금속을 구분할 수 있는 다르다. 고로 이 진동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 이 특정한 진동수를 뭐라고 하나? F0 한계의 진동수 또는 방을
들어가려면 문턱을 넘어야 되지. 그래서 일명 문턱진동수라고 해. 문턱진동수라고도 한다. 즉, 봐봐. 어떤 빛을 비추었는데 이 빛이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가 커! 그러면 광전자가 무조건 방출되는 거야. 근데 한계 진동수가 작아. 그러면 광전자가 방출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파동솔로로 설명이 가능해. 여기까지는 파동솔로로 설명이 가능해. 설명 가능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혀버리는 거야. 뭐냐면, 자, 봐라. 야, 헤르츠는, 헤르츠가 파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거야. 야, 밝기를 세게 해보자. 그러면 빛이 지니는 에너지가 커지지. 야,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이 비례하지. 파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밝기를 세게 해보자. 근데 야, 그 빛을 비췄는데 광전자가 방출 안 됐어. 그러면 세게 해봤자 광전자 방출돼 안 돼? 안 돼요. 광전자 안 방출돼. 자, 밝기를 세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야.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파동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빛의 세기를 세게 하든지, 빛을 비추는 시간을 길게 하면 에너지가 커져. 에너지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튕겨 나와야 돼. 근데 광전자가 방출돼 안 돼. 그러면 빛의 세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지. 관찰해 보니까 이게 이런 결론을 내줄 수 있었어. 뭐냐면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춰줬지. 그러면 광전자가 방출이 돼. 그리고 밝기를 얘들아 세게 했더니 이때는 더 많은 광전자가 방출. 이해됐는가? 됐어? 근데 봐라. 그러면 이후 변화가 없으면 밝기와는 무관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진동수가 한계의 진동수가 작아. 그러면 광전자가 방출돼야 안 돼? 안 돼. 밝기를 세게 해도 광전자가 방출돼야 안 돼? 광전자가 방출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헤르츠는 이제 밝기와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은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누가 해결해 줬어? 아인슈타인이. 즉 아인슈타인이 파동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이제 뭘 가져왔어? 광양자라는 빛은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 즉 빛은 미세한
빛은 입자의 흐름이라고 했어. 이 입자가 광량자입니다. 이해되니? 나머지 건 좀 이따 설명할게. 좀 쉬어? 발바닥이야. 발바닥이야. 보면 이제 자, 광량자설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파동설로는 광전 효과가 설명 안 되니까 빛은 입자의 흐름이라고 했어. 빛은 입자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빛은 입자의 흐름이라고 했어. 그럼 보자. 이때 빛은 자, 빛은 진동수에만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빛 입자, 빛의 입자, 광자 또는 광량자라 있어. 여기는 뭐라 했냐? 광량자가 아니라 이응이 아니라 이응으로 했다. 광량자라 그랬어. 입자들의 흐름이라는 이론이야. 근데 이 광자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흘러가니?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광자들이 흘러가.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이때 광자들이 지닌 에너지는 얼마다 얘들아? E는 하F야. 자, F는 플랑크 상수고, 그리고 플랑크 상수 하는 여기서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야.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광자들이 흘러가는 미세한 입자의 흐름이야. 그러면 얘들이 지금 봐봐. 전자들이 원자에게 인력에 의해서 묶여 있어. 그러면 얘들이 광자 한 개가 지닌 에너지가 얼마야? E는 하에. 그러면 얘한테 광자가 전자한테 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에너지 가지고 이 인력을 끊어내고 광전자가 방출되는 거야. 금속에도 전자가 방출되는 거는 금속 표면의 전자들이 광자에 뭘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서 1대1로 충돌한다. 이때 얘들이 1대1로 충돌하는 거야. 광자하고 광전자. 광전자가.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전자를 떼내기 충분하다고 하면 전자가 방출하는 거야.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 이때 반응해갖고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 일함수라고 해. W라고 해. 얼마만큼? 하 F0만큼. 한계 진동수만큼 일을 해줘. 그러면 이것보다 에너지가 크지? 그러면 광전자는 방출되는 거야. 쏘아준 빛의 진동수가 이 한계 진동수, 금속의 한계 진동수보다 크면 일을 해가지고 이게 전자가 떼어낸단 말이야. 그래갖고 전자가 방출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빛을 비췄는데 광전자가 방출됐어. 그러면 이때 빛의 밝기는 뭘 의미한다? 광량자의 수를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빛을 비추었는데 광전자가 튕겨 나왔다면 양자하고 광전자는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양자 수가 많아지지. 그러면 그에 맞게 광전자도 많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자, 빛의 밝기가 밝다. 이건 뭘 의미한다고? 광양자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야, 진동수가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도 작으면 빛의 밝기가 밝아도 전자가 방출돼 안 방출돼? 안 된다. 즉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뭐야? 진동수가 있어요. 진동수가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 금속의 한계 진동수 커야지만이 뭐가 방출된다? 전자가 방출된다. 빛의 밝기가 아무리 세봤자 방출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어떤 빛을 비췄는데 광전자가 방출됐어. 그러면 이때 빛의 밝기는 광양자 수를 의미하니까 빛의 밝기가 밝으면 광양자 수가 많으니까 이에 에너지를 받는 광전자의 수가 많아가지고 광전자가 많이 방출돼. 이해됐어? 그러면 첫 번째 봐라. 의미를 보자 좀. 의미를 보자. 의미를 보면 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광전효과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광양자가 이는 하이프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와. 갖고 누구한테 줘? 전자한테 에너지를 줘. 그러면 얘가 벗어나. 원자핵으로 벗어나. 2라운드 2를 해야 돼. 이때 1은 하이프제로. 이거는 뭐다? 최소한의 에너지야. 이건 뭐라? 전자가 원자핵을 벗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근데 광자한테 받은 에너지를 2함수에 사용했어. 그리고 남는 거는 뭐에 사용한다? 얘가 운동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로 사용된단 말이야. 광전자. 이거는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즉, 봐라. 자, 2는 뭐니? 2 가지고 하이프 가지고 1 더하고 남는 거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이때 하이프야. 얘는 하이프제로야.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봐봐. 자, 진동수가 2배 됐어. 그러면 광자가 지니는 에너지는 2배가 돼. 봐봐. 얘가 20이었어. 얘가 30이었어. 얘가 10이고, 얘가 20으로 쓰였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60이야. 그리고 얘는 10이야. 얘는 50이야. 선생님, 진동수가 2배면 광양자가 지닌 에너지가 2배가 돼. 그러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2배니? 2배 아니야. 커지긴 커지지만 얘가 일정해 버리기 때문에 2배는 아니야. 조심해라.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자 봐라. 이제 질적인 관계를 보자. 질적인 관계. 자, 봐라. 자,
빛의 색깔. 색깔은 뭘 의미해? 빛의 진동速. 색깔에 따라 진동수 파장이 다 틀려. 진동수가 다 틀려. 만약에 빛의 진동수가 크지, 그러면 광량자의 에너지도 커져. 그러면 이때 그러면 광전자가 방출되지. 이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어떻다? 커져. 이해되니? 이게 질적 관계고. 그 다음 이제 보자. 뭐 있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뭐가 있냐면 자 봐라.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양적 관계가 있어. 어떤 빛을 비췄는데 광전자가 튀겨나왔어. 그러면 빛의 밝기는 빛의 세기를 넣어.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세지. 그럼 광량자 수가 어떻다? 많다는 거야. 그러면 광전자 수도 튕겨나오는 광전자 수도 많아. 그리고 자 광전류의 세기도 세기. 이해되니? 이게 양적 관계다. 응? 이해돼서? 됐지?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가 설명이 다 됐어. 자 봐라. 자 광전 효과는 누가 발견했다고? 헤르츠. 헤르츠가 갖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거야. 파동솔로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했어. 광전 효과를. 근데 설명이 안 돼. 봐봐. 광전 효과는 뭐라고 그랬어? 228페이지에 야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야. 이때 광전 효과에서 금속 표면에서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라고 그래. 근데 아까 전에 광전 효과를 갖다가 파동솔로 설명하려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가 있어. 즉 근데 파동솔로 설명한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야? 야 빛의 밝기가 세진다.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세지니까 광량자의 이게 어떤 빛을 비추었는데 이 광전자가 튕겨 안 나왔어. 그러면 이 광양자가 지닌 에너지를 키우면 이게 튕겨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빛의 세기를 세게 한 거야. 그러면 광양자의 에너지는 커지겠지. 커지겠지. 그리고 빛을 세기를 크게 하고 빛을 비추는 시간도 길게 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커질 거야. 커지다 보니까 전자가 튕겨 나와야 돼. 근데 전자가 안 튕겨 나오네. 자, 봐라. 빛의 파동 속으로 예상한 결과 빛의 진동수와 무관하게 비추는 빛의 세기가 셀 경우 광전자가 방출될 거라고 생각했어.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리고 빛의 세기가 약해지면 전자가 방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받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 했어. 그러면 에너지가 또 커진단 말이야. 그리고 빛의 세기가 세면 빛의 에너지도 크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자, 첫 번째 봐봐. 광전 효과 실험 결과 빛의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빛의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보다 크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광전자가 즉시 방출돼. 그리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며 빛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다. 빛의 세기가 세면 광전자 수가 많아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검정기를 이용한 광전효과 실험이 있다. 검정기는 뭐야? 이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검사하는 장치야. 그러면 금속박과 금속판과 금속 막대로 돼 있어. 여기에다가 금속을 갖다가 얹어놨어. 얹어놨어. 근데 야 만약에 자외선 등을 비추지. 첫 번째 자외선을 비췄어. 응? 그랬더니 여기가 벌어지는 거야. 벌어지는 거야. 왜 벌어질까? 전자가 원래 중성이었다. 근데 빛을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튕겨나가. 그러면 얘가 중성에서 전자가 튕겨나가니까 플러스로 대전이 돼버려. 그러면 전체가 플러스로 대전되지.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일 거야. 그러면 금속 박대기 착력을 받아가지고 벌어진 거야. 그러면 광전효과가 일어났네?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뭘 비췄다? 형광등, 가시광선을 비췄어. 가시광선을 비췄더니 이게 그대로 붙어있는 거야. 금속박이. 그러면 광전효과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왜? 이 형광등의 진동수는, 가시광선의 진동수는 이 아연판의 한계 진동수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안 튀겨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전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그대로 보여요. 자, 봐라. 가는 잘 닦은 아연판을 검정기의 금속판 위에 올려놓고 털가죽으로 마찰한 에보나이트 막대를 아연판에 접촉하여 뭐했네? 아이씨. 야, 아연판에 접촉하여 아연판을 마이너스로 대전시켰대. 뭐냐면 대전열이라는 게 있어. 대전되는 정도야. 전자를 잃는 정도야. 자,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쉬워. 하고 플러스로 대전돼.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기 쉬워. 마이너스로 대전돼. 그러면 야, 털가죽하고 누구를 마찰시켰다 했어? 에보나이트를 마찰시켰으니까 털가죽은 전자를 잃고 플러스로 대전되고 에보나이트는 뭘로 대전돼? 마이너스로 대전된단 말이야. 이때 에보나이트를 접촉시키지. 그러면 전자가 흘러가고 전자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 버려? 검정기로 올라가 버려. 갖고 중성에서 전자를 얻으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그러니까 금속판이 금속판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그러면 얘가 누구한테 전자를 줘버려? 금속 이거 있잖아. 얘한테 줘버려. 그러면 얘는 이제 벌어져 있다가 자, 뭘 셌어? 자외선을 쐈어. 벌어져 있어.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되니까 금속박이. 근데 자외선을 갖다가 쐬니까 어떻게 돼? 전자가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전자가 튕겨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고 얘한테 전달을 해줘. 전자들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디로 올라가 버려? 여기로 가버려. 올라가. 얘를 보충해줘. 윤천아, 정신 차려. 너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겠다. 안 먹어? 감기 걸렸냐, 너도? 이 새끼들이 에어컨을 너무 많이 쓰니까 감기가 다 걸려. 자, 그러다 보니까 청력이
그러면서 오므라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야, 가시광선 형광등을 했단 말이야.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전자가 안 튕겨나가. 그러니까 그대로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그대로 벌어져 있는 거야. 아, 그건 그대로 벌어져 있으면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네. 그래서 알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야, 검정기를 음전화로 대전시켰을 때 금속박의 변화는 검정기가 전체가 음전화로 대전되면 금속박이 벌어지지. 그러면 자외선등을 비추었을 때는 금속박의 변화는 자외선등을 아연판에 가까이 비출 때 금속박이 빨리 오므라들지. 그러면 아연판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아연판에 튕겨나오는 광전자 수가 많아지니까 빨리 오므라드는 거야. 광전자가 나가버리니까. 근데 형광등을 비추었을 때 금속박의 변화는 봐라. 형광등은 아연판에 가까이 비추면 금속박이 오므라들지 않는다. 왜? 아연판에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을 비추면 아무리 센 빛을 비추어도 광전자가 튕겨나와, 안 튕겨나와? 안 튕겨나왔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파동설로는 광전 효과가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1905년 아인슈타인이 제안했어.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 입자, 광자 또는 광량자의 흐름으로 보고 광전 효과를 설명했다. 얼마의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 E는 하이프만큼. 광자 에너지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E는 광자의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해. E는 하이프다. 그러면 이때 이제 올라와 229페이지 광량지서설에 의한 광전 효과의 해석 봐봐. 자, 금속마다 뭐가 있다고? 한계 진동수, 특정의 진동수가 있어. 이거는 금속마다 다 틀려. 이게 물질의 특성이야. 이걸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는 진동수로 해갖고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로 그러는데, 금속 표면에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진동수다. 이해됐지? 근데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뭐에 비례한다? 어떤 빛을 비추었는데 광전 효과가 일어났어. 광전자가 방출됐어. 그러면 빛의 세기를 갖다가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광전자 수가 많아지지. 알고? 그러면 그거하고 1대1로 반응하는 광전자도 많이 방출돼. 이해됐지? 광전 한 개에 충돌할 때 전자 한 개가 방출되므로 빛의 세기가 셀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도 어떻다? 증가한다. 이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얘들아 정신 차려. 뭐에 비례한다?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광전자는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방출되므로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추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커진다. 비례는 비례인데 정비례는 아니야. 자, 봐라. 광자의 에너지와 광전자의 방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전자가 방출되기 필요한 에너지보다 작으면 아무리 빛의 세기가 세도 광전자가 방출돼야 안 돼.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금속의 한계 진동수보다 빛의 진동수가 작으면 이람수보다 작기 때문에 전자를 갖다 떼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광전자가 방출 안 된다. 그런데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전자가 방출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보다 크면, 즉 광자가 지닌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크면 전자가 방출되네. 그리고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해도 광전자가 방출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서만 결정돼? 빛의 진동수에 의한 결정된다. 자, 광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자, 전자는, 야, 이람수는 뭐라 했어? 최소한의 에너지야. 즉 광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의 에너지인 거야.
최대 운동 에너지야. 전자는 금속 원자핵으로부터 전기적인 인력을 받고 있다. 이 인력을 벗어나기 위해 광자로부터 특정 값보다 큰 에너지, 즉 전자가 방출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뭘 빼면 돼? 광자의 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빼면 돼. 즉 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를 빼면 돼. 자, 그러면 옆에 보자. 보충자료 봐봐. 광량자설에 의한 광전효과에 의해서 광량자설을 이용하면 광전효과를 광자와 전자 사이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큰 광자가 금속의 내부에 전자하고 충돌하면 전자가 방출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어 광전자가 방출되고 광자 한 개가 충돌할 때 광전자 한 개도 방출되는데 이때 광량자 수하고 광전자 수는 1대1로 가요.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세면 광량자 수가 많기 때문에 방출되는 광전자 수 많아져. 이해됐지? 그리고 광자와 광전자의 차이점. 광량자는 빛의 알갱이를 가리키고 광전자는 금속 표면에서 방출되는 전자를 가리킨다. 그러면 이제 빛의 이중성을 설명해 볼게. 빛의 이중성. 자, 컴퓨터 효과가 있어. 컴퓨터 효과. 자, 컴퓨터 효과는 뭐냐? 보자, 얘들아. 오, 벌써 시간이 45분이다. 와, 시간 잘 간다. 자, 봐봐. 자, 그러면 이제 뭘 밝혔어? 야, 영이 이중설에 대한 비대 간섭 무늬를 발견했지. 그러면서 파동성은 증명이 됐어. 근데 이제 입자성은 이제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데 파동설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갖고 광량자설이라는 아인슈타인이 그걸 갖다가 갖고 왔어. 그래갖고 빛은 입자의 흐름이라는 거. 빛은 입자성을 지닌다는 걸 증명했어. 그러면 빛은 파동성도 가지고 입자성도 가지고 빛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게 빛의 이중성이야. 현대는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안 나타나. 하나만 나타나. 어느 순간에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 중에 하나만 측정 가능하다. 빛의 파동성의 증거는 뭐니? 빛의 회절과 간섭 현상이다. 자, 빛의 굴절은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으로 모두 설명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빛의 본성에 대한 이론적 증거가 못 돼. 근데 빛의 입자성의 증거는 뭐다? 광전 효과야. 근데 이 컴퓨터 효과를 통해서 광전 효과를 증명했다. 봐봐. 컴퓨터 효과는 뭐냐? 충돌 전에 뭐가 있었다? 액선 입자. 액선 충돌 전 액선 광자가 있었어. 이게 충돌 전 전자가 있었어. 아까 얘네들이 충돌했더니 얘는 야 어떻게 되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튀겨나가고 액선 입자는 전자는 이쪽으로 튀겨나갑니다. 충돌 후 전자. 이거는 충돌 후에 액선 입자. 야, 광자하고 전자가 충돌 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더라. 이걸 뭘로 설명 가능하나? 야, 광자하고 전자가
충돌 후에 야 윤찬이 정신 차려 이렇게 진행합니다. 즉 얘들아 봐봐 뭐가 보존돼요? 운동량이 보존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입자해야 돼. 입자해야 돼. 즉, 봐라. 얘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간다? 자, 운동량은 mv야. 질량 곱하기 속도야. 근데 여기서는 빛의 속도니까, 방자니까 mc로 하면 돼. 이게 람다분의 원래는 이제 하야. 응? 그리고 야 이걸 가지고 충돌 전의 운동량하고 합하고 충돌 후의 운동량 합하고 설명이 가능해.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E는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하이프야. 즉 봐봐. 그러면 자 MC가 여기다 MC가 밑으로 내려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이프야. C는 F란다야. 야, C는 뭐야? F란다야. 얘들아, F란다야. 윤찬아, 정신 차려. C는 F란다야. 그러니까 이거 주어지니까 뭐야? MC가 뭐가 되니? 람다분의 하나가 됐잖아. 그래서 MC가 람다분의 하나야. P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빛의 입자성이 증거에 광전 효과가 있고 컴퓨터 효과가 있단 말이야.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광량자수로 설명한 뒤 미국의 물리학자 컴퓨터는 X선과 전자를 충돌한 상황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컴퓨터 효과는 X선을 전자에 입사시켜 산란된 전자의 파장이 봐봐 얘들아 봐라. 자 MV V가 감소해. 그러면 야 파장은 늘어나. 파장이 짧았다가 파장이 늘어나. 딱 증명이 되거든. 즉 봐라. 파장이 X선 산란된 X선의 파장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광자와 전자가 충돌로 해석할 수 있어서 빛의 입자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러면 X선 광자 한 개의 운동량 P는 얼마다? 람다분의 하야. 충돌 후에 운동량이 어떻게 돼? 줄어.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운동량이 줄니까 파장이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증가했어 파장. 그러다 보니까 맞는 거지 이게. 따라서 운동하는 두 물체가 충돌 후에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과 같이 X선의 진행과 전자의 운동도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다. 즉 X선은 입자의 성질인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충돌 후에 X선은 운동량이 일부를 잃어 파장이 길어지고 전자는 운동량을 얻는다. 이해됐어? 그리고 잡아라.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지. 또 뭐 있냐면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증거가 있어. 뭐 있냐면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이 있어. 또 아니 있구나. 여기는 아니구나. 뒤에 나오지. 물질의 이중성에서 나와야지. 응? 물질의 이중성에서 나와야지. 그냥 잡아라. 이게 맞는데 이게
238쪽에 알아? 됐네. 면 봅시다. 자, 이제 230페이지 펴봐. 영상 정보 저장 장치.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한 장치들이 있어. 뭐 있어? CCD하고 뭐가 있다? 이미지 센서, CCD나 CMOS가 있어. 자, 첫 번째 영상 정보 장치하고 전자현미경이 있다. 응? 이건 전자현미경이 안 나왔네. 아, 전자현미경 뒤에 나왔지? 영상 정보 장치 보자. 그러면 영상 정보 장치에서 보자. 첫 번째, 정보 저장 장치와 저장 장치를 보자. 대표적인 게 뭐다? CCD다. CCD가 뭐야? 전화 결합 소자라고 해. 영어로는 소자인데 영어로는 차지드 커플드 디바이스라고 해. 차지가 뭐야? 전화야. 그리고 커플이 뭐야? 커플드가 뭐야? 결합이지. 그리고 D가 디바이스야. 그러니까 전화 결합 소자인 거야. 매우 많은 광다이오드를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고 입자들도 미시 세계에서는 화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우리는 다 이걸 갖다 이용하고 있다. 영상 정보 저장 장치 전화 결합 소자는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빛을 어떠한 스캔이나 이미지화 시켜서 저장하는 과정에서 광전 효과가 이용되는 거야. 매우 많은 광다이오드를 규칙적으로 배열한 반도체 소자로서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영상 정보를 뭘로 변화시킨다? 전기 신호로. 그러면 봐봐. 디지털 카메라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 빛 정보가 들어오는 이것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뭐야? 전화 결합 소자야. 근데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CCD에 상을 맺히면 CCD의 광다이오드에는 각각 다른 색깔, 다른 세기의 빛이 도달하여 광전 효과에 의해 광전자가 방출된다. 그러면 이때 빛의 세기에 따라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다르니까 화소별로 다른 정보를 얻는다. 이 정보를 디지털로 변화하여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 거야. 즉 보면 광다이오드가 있는데 광다이오드는 뭐야?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야. 옆에 나왔다. 빛을 받으면 전기 신호로 만드는 반도체 소자로서 광전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빛 신호가 뭘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빛을 비추면 광다이오드에 빛을 비추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그 전자가 방출돼. 이 방출된 전자의 양을 통해서 빛의 세기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광전자 수에 따라. 그러면 광 센서에 빛이 들어오지. 그럼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항계 진동수, 금속의 항계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빛의 진동수가 크면 일어난다. 근데 빛의 밝지. 그러면 광자의 수가 크다. 그러면 광전자의 수가 크다. 그러면 이 빛의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저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진 찍었을 때 여기는 밝게 저장하고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 하면 흑백으로 저장되지. 그러니까 이 흑백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컬러 필터가 필요한 거야. 컬러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화소 위에 뭘 입혀줘? 컬러 필터, RGB를 입혀준다. 레드, 그린, 블루를. 그러면 적석 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양이 많은 곳은
이곳은 빨간색으로 표현되는구나. 녹색 필터를 통과하는 빛이 많은 곳은 녹색으로 저장되고, 만약에 녹색하고 빨간색의 빛의 세기가 거의 같으면 무슨 색으로 저장돼요? 노란색으로 저장되지. 섞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컬러 필터를 통과하는 상대적인 빛의 비율에 따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색이 저장되는 거야. 아이? 이해됐지? 즉 컬러 필터는 CCD는 빛의 세기만 기록할 수 있어. 흑백 영상만 얻을 수 있으니까 색을 구분하기 위해 CCD 위에 뭘 배열한다? 컬러 필터를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빛이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 RGB의 세 가지 색으로 분리돼 가지고 각각의 광다이오드 전기 신호를 바뀐다. 봐봐. 빨간색만 통과하면 빨간색 빛의 세기만 측정돼. 초록색 필터는 초록색 빛만 통과해. 갖고 초록색 빛만 세기를 측정한단 말이야. 파란색 컬러 필터는 파란색 빛만 통과하니까 파란색 빛의 세기가 측정되는 거야. 이해되니? 옆에 봐라. 컬러 필터에 포함된 CCD 구조. 자, 빛을 모으는 마이크로 렌즈. 컬러 영상을 얻기 위한 세 가지 세계를 분리하는 빛을 분리하는 컬러 필터. 규칙적으로 배열된 수만 개의 광 다이오드, RGB 센서가 되어 있다. 그러면 CCD에서 화소별 전하량을 측정하는 원리는 뭐냐면, 자, 각 화소에서 발생한 전극을 따라 이동하는 전자는 전송단을 따라 전하량 측정 장치로 이동한다. 그러면 자, 전극 B에 플러스의 전압을 가해주면 전자가 스몰 b 아래에 모인다. 그리고 인접한 전극 C에 플러스 전압을 동시에 가하면 전자는 BC 아래에 모인다. 그리고 B의 전압을 0으로 하고 전자는 전극 C의 아래에만 전압을 걸어주지. 그러면 C 아래에 모여. 그러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동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센서하고 센서는 CCD하고 CMOS 등의 활용을 봐봐.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망원경, 차량용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 CCTV, 드론 등의 빛을 인식하는 여러 기구의 방 센서가 활용되고 있다. 자, 이미지 센서 CCD하고 CMOS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여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이미지 센서라고 한다. 이미지 센서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압결합 소자 CMOS가 있어. CMOS는 최근에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로 에너지 소모가 적고 이미지 처리가 빨라서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됐어. 그러면 옆에 풀어봐. 빨리 풀어보고 2장까지 풀어봐. 232페이지까지 빨리 풀어봐. 그리고 조금만 더 하고 가자. 어우, 발바닥에 불이 난다. 불이.
다 했어? 자, 보자. 그럼 넘겨. 자, 이제 몇 페이지냐면 238페이지. 보자.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보자. 이제 물리학은 물질의 이중성을 어떻게 밝혔냐? 이렇게 내가 밝힌다. 이거야. 과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이야. 대칭성을 생각하면서 과학이 발달했단 말이야. 자, 뭐냐면, 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 자기장. 주변에 도전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지.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기네. 그러면 반대로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유도네? 전류가 유도네.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찾는단 말이야. 누군가는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마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물질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그걸 최초로 생각한 사람은 누구다? 드브로이다. 드브로이가 뭘 제시했어? 물질파라는 걸 제시했어. 물질파는 뭐야? 드브로이파다. 드브로이파는 뭐다? 물질이 갖는 파동성을 증명한 거야. 자, 아까 처음에 맞지? 자, 아까 처음에 뭐 있었어? 그 컴퓨터 효과에서 야, X선이 누구하고 충돌했어? 전자하고 충돌했어. 갖고 이렇게 튕겨나갔어, 전자. 그리고 뭐냐? X선 입자는 이렇게 갔단 말이야. X선이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X선이 운동량을 가지고 있지.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얘는 뭐야? 파동이란 말이야. 파동이란 말이야. 아니, 입자란 말이야. 그러면 람다는 P분의 하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때 즉 봐라. 이때 가지는 에너지가 뭐다?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가 입자가 가진 에너지가 mv분의 한 거야. 이게 드브로이 파장입니다. 드브로이는 물질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까 빛이 운동량이 있으면 물질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마치 X선과 전자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을 나타낸다. 이것도 뭘로 설명할 수 있었어? 아까 전에 운동량 보존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 따라서 1924년 물질파라는 걸 드브로이가 제안을 했어. 근데 1927년에 바로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단 말이야. 그 첫 번째가 뭐다? 톰슨의 전자선 회전 실험하고 데이비슨 거버의 실험이 있다. 야, 톰슨의 전자선 회전 실험은 자, 봐라. 물질파 확인 실험이 있어. 첫 번째가 톰슨의 전자 회전 실험이야.
이 아저씨 전자를 발견한 톰슨 아저씨야? 아니야. 톰슨 아들이야. 톰슨 아들이 이 뭐냐 전자 회전을 실험했다. 자,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했단 말이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 어떻게? X선이 B하고 똑같이 슬릿을 통과해. 슬릿을 통과해. 좁은 틈을 통과하면 빛은 퍼져나가지. 회전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이 회전이 잘 일어나면 파장이 길어야 돼. 그리고 틈이 좁을수록 회전이 잘 일어나. 야, 야구공은 쫙 펴지는 거 아니지? 그건 야, 이 회전이 잘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걸 했지. 했잖아. 델타 X는 이거 했잖아. 이거 파장이 길수록 슬립 간격이 좁을수록. 근데 X선은 파장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회전이 안 일어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파장은 못 받고 오니까 뭘 받고? 슬립 간격을 D를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더 작은 틈을 통과시켜. 그러다 보니까 야 뭐냐면 뭘 통과시켰냐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실험. 뭐냐면 자 금박에다 쌓아버렸어. 금박은 뭘로 됐냐? 얇은 막이지. 원자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X선을 원자와 원자 사이를 틈으로 만들어버려. 틈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뭐가 일어나? 이 틈으로 회전이 일어나. 또 X선은 파동이니까 당연히 회전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전자를 쌓아버렸어. 전자를 쌓아버렸어. 이 원자와 원자 사이 틈에다가.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는 거야? 회전이 일어나는 거야. 전자는 뭐야? 입자잖아. 근데 입자인데 회전이 일어났어. 물질이 뭘 가지는구나? 파동을 가지는구나.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선은 저거 오늘 회전이 잘 일어나. 빛이니까 그래갖고 전자도 파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드브로이 생각을 갖다가 전자를 써가지고 원자의 틈에다 전자를 쏘니까 회전이 일어나. 그러니까 X선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와 전자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 회전 무늬가 일치해. 그러면 전자는 입자니까 입자도 회전이 일어났다는 거는 파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랬다 보니까 드브로이가 지금 발견한 람다는 mv분의 하가 딱 들어맞는 거야. 전자의 질량과 속력을 대입했더니 X선의 파장과 거의 일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네. 드브로이가 제안한 제안을 갖다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야. 그래갖고 톰슨이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영어라든지 전자명은 다음 시간에 상대성이 일어나고 다음 시간에 하자. 이해됐지? 오늘 너는 필히 그거 올려놓으면 알아. 네. 오늘 너 좀 많이 졸았어. 기아 수행을 지금 그러니까 원인이 뭐가 되겠든 끄자. 고생했어. 이제 빨리 진도 끝내고 문제 풀어봐야지 우리.
제가 또 피곤하니까 바로 가네. 아빠 오셨어? 걸어갈 거야? 버스 타고 갈 거야? 응, 그래. 가.